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를 늘 유념해야 되죠. 나만 조심한다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나 사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안타깝게 오늘 11월 30일 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음, 예측은 했죠. 예, 근데 오전장에 크게 하락 안 하는 듯이 보이다가 갑자기 2시 정도인가요? 1시 제가 식사하고 나서 봤더니 막 엄청나게 내려가더라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 엄청 때리고 현물 다 매도하고 작정하고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인버스를 사놓긴 했는데 인버스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방어를 하는 정도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나주부 가족분, 나도부자 가족분들도 이 힘든 시기 잘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량주 MP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11월 22일까지 3.6% 좀 잘 버텼던 MP가 오늘은 마이너스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LG노텍은 아직까지는 제가 중간에 사고 팔고를 조금 했지만 7%로 버텨주고 있고, 근데 나머지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아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도 플러스 8에서 9%까지 갔던 게 바로 오늘 하루만 마이너스 11%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손절했습니다. 네, 전부 다 줄이진 않았고요. 지금 한 80만 원 정도 갖고 있던 PI 첨단 소재도 절반 줄였어요. 45 정도로. 그리고 기아도 지금 50 정도로 줄여서 대신 LG노텍을 매도하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제 11월 30일이죠. 한 달 제가 얼마나 손익을 봤나 계산을 했더니 27만 7천 원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안 되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난 거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지만 저희는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수익 보전을 더 중요시해요. 대박 내고 200% 300% 그런 거는 승부사들이 하는 거고, 저는 승부사 아니고 꾸준하게 자산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화려하게 급등주를 차지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식은 200%를 추구하기보다 월 100%를 월 202%죠. 매월 2% 내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먹기 위해서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했어요. 수익 더 많이 내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결국 9번 벌고 한 번 잃어버리니까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깡통은 안 찾는데요. 굉장히 큰 돈을 저도 2억 이상을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오늘은 자 그럼 이 하락하는 기회에 뭘 해야 되냐, 그냥 기존에 있는 종목 쳐다보신다고 될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기존 종목을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싶죠. 근데 주가가 빠지는데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못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르다.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과거의 스마트폰 발전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의 스마트폰은 모토로라에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자, 디스플레이도 그냥 옛날에 그 형광색 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요 LED 보세요. 촌스럽습니다. 요새 이런 거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 1115만 원이었대요. 무지하게 비싸죠. 옛날에 카폰이라고 그 오래된 그 회장님 차들 이런 거에 비하면 거의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쌌죠. 그런데 모토로라는 요 스타텍 옛날에 예쁘게 봤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모토로라에서 개발했는데 중요한 건 모토로라는 업체가 지금도 잘하나요? 지금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왕성하게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찾는 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한동안 인기였습니까? 예, 노키아라는 회사였죠. 전 세계 스마트폰을 1위를 하던 데가 노키아예요. 그래서 거기서 PDA도 만들고 참 오랜만에 보는 거죠. 요새 터치식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이거 눌러도 잘 안 눌리잖아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이거 한번 써보겠다고 예전에 저도 두세 개 샀다가 결국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버렸던 기억이 나요. 이런 통신 시장을 누가 평정하죠? 애플이 평정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하나로. 자, 아이폰은 그냥 간단했어요. 터치식 요 LCD 굉장히 자연스럽고, 과거에 이런 키패드 있는 모형들 요런 거에 비해서 완전히 혁신적이었던 거죠. 이 이후로 표준이 바뀝니다. 이런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은 멀티미디어 장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뭐 게임, 그 엔터테인먼트, 뭐 NFT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그 부분도 발전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기술 표준을 어디서 확립할 것인가. 기술 표준이 확립된 곳에서 가치가 일어날 거예요. 과거에 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뭐 내용은 잘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런 겁니다. 이 생명체가 있어요. 아바타라는 생명체가 있고, 이 생명체랑 인간과 조정 장치가 있어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싱크를 하는 거죠. 링크를 해서 사람이 움직이면 이 아바타가 대신 움직여주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실과 아주 비슷하지만 인간 아바타와 AI가 그 안에 같이 지낼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을 누군가 가상의 아바타가 움직인다. 그런데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네이버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상의 애니메이션.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게 바로 이런 아바타, 실제 다른 물체를 움직이는, 우리의 감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초월이란 뜻이고, 메타는 초월, 유니버스는 세계라고 해서 초월 세계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영구적인 3차원 공간들로 이루어진 진보된 인터넷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꿈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들 있거든요. 가상현실은 아바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게임에서 요새 뭐 VR, AR 해서 실감나게 4차원으로 즐기시잖아요.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 일상 기록은 SNS를 통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현실이 인터넷에 복사된 듯, 가끔 보시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내 얼굴로 찍는데 다른 사람 같잖아요. 현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사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디지털 세계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주가 메타버스의 대장주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좀 이해하시고 이 표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새로운 기회는 다 표준이 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주식을 싫어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 메타버스 분야만큼은 아직 우리나라가 너무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외 주식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메타버블이라는 말을 어떤 분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은 1995년부터 시작됐는데, 자, 인터넷에 관한 그 버블이었지 않습니까? 뭐 라이코스, 야후 이런 업체들이 막 인터넷을 개발하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진짜 편하게 인터넷을 썼죠? 제 기억에 한 2005년도, 6년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 싸이월드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작한 다음부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자, 미국의 짐 크레이머는 제2의 테슬라 없을 수도 있다. 요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리비안 루시드 등이 너무 이제 버블이 많이 꼈기 때문에 약간 비관론자죠. 네, 짐 크레이머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말에서 요 한 단어를 좀 들어야 됩니다. 제2의 테슬라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1999년의 교훈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때 돈벌이가 되는 주식들이 많았지만 아마존을 제외하면 모두 죽었다. 자, 여러분, 살아남은 기업이 있어요. 네,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투자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를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요 한 5개 업체가 메타버스 관련 줍니다. 페이스북이 있고요. 지금 이름을 메타 플랫폼스로 바꿨죠. 두 번째는 엔디비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로블록스 있고 테슬라 있고. 내용들은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전 이 시간에 되게 조금 심플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써놓은 이유는 자, 반도체가 모든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삼성전자가 관련은 돼 있는데 애석하게 핵심엔 서 있지 못해요. 예, 사이드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느낌? 예. 메타버스의 페이스북은 이름을 사명을 바꿨죠. 메타 플랫폼스로. 어떤 제품을 갖고 있나요? 예, SNS랑 마인드 리딩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마인드 리딩은 모자를 쓰는 겁니다. 모자를 써서 예, 상대편 정신을 이해하는 그런 작업. 어떻게 보면 그 아바타에서 우리가 아바타를 연결해서 예, 조정했던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엔디비아는 그래픽 카드와 옴니버스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게임이 워낙 고사양이 되니까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컴퓨터 150만 원이면 그래픽 카드도 150만 원입니다. 그럼 엔디비아는 돈을 잘 벌겠네요. 근데 거기뿐 아니라 제품도 있는데 옴니버스라고 해서 예,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 뭐 컴퓨터 그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옴니버스라고 해서 만들어서 엔디비아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해서 애저라는 예,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정보를 다 담아야 되니까 예, 그쪽 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로블록스는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게임입니다. 미국 10대의 50%가 가입을 했대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내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벅스라는 로블록스 안에 화폐를 벌써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최근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이거를 한다라고 하지만 벌써 로블록스는 시작하고 있어서 더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죠. FSD라는 요 시스템이 있는데 반자율주행인데 자, 요것들을 이제 각 차에 테슬라 차가 아니어도 월에 199달러를 주면 그걸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뉴럴링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하고 비슷한데 마인드 리딩은 모자를 쓰는 방식이고요. 뉴럴링크는 진짜 신경에다 뇌에다가 소자를 꽂아서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 뭐 어떤 게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자들 말로는 요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마인드 리딩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슬라도 이 메타버스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센서 디스플레이에서 제품 하나는 끝내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이 핵심에 해당되는 영역들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결국은 보면 글로벌적인 접근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메타버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메타버스 영역만큼은 가능하면 미국 회사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글로벌 탑
기술 회사, 기술주들을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 회사들과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다 구독 경제로 이루어진 반면에 삼성전자는 없어요. 매달 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핸드폰 한 번 사고 노트북 한 번 사고 반도체 한 번 사면 끝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게 없고 각 회사들은 전부 다 구독 경제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는 이쪽 회사들이 좀 더 쉽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GPU를 통한 영상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기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고 로블록스는 실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가상현실이 메타버스가 제일 쉽게 쓰일 수 있는 데가 과학자들은 차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운전이 그냥 대신 해주면 우린 그 안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이럴 때 가상현실의 세계에 사용이 빈번할 거다. 집에 누워서 이 메타버스를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냥 쉬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뭐 저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기술주들이 좀 강한 편이니까 요번 하락 기회에 많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